자, 여러분들에게 목과 어깨 통증에 대한 이해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이 아파요? 어깨가 아파요? 세상에는 아프다는 말이 제일 많이 들려오죠. 이 아프다는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은 진정한 이 시대의 양심적 히포크라테스입니다. 운동을 시키시든 또는 재활을 시켜주든 또 아니면 직접 손을 가지고 만져주시든 어쨌든 여러분들은 약물을 쓰지 않고 손을 만드는 거의 양심적 히포크라테스죠. 자, 그래서 목과 어깨에 대한 증상을 한번 정확하게 이해해 놓고 나면 그 답이 더 빨리 갈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정면으로 보겠습니다. 사람이 있습니다. 조금 생략되는 그림들이 없지 않아 있겠죠. 자, 요 척골까지 그려졌어요. 견갑골. 자, 견갑골 그려지고 요 척골까지 그려졌고 골반까지 그려졌습니다. 전면입니다. 자, 옆모습을 한번 그려볼까요? C자죠. 여러분들은 형태를 보면서도 사람이야 라고 알아보는 대단한 눈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커브라는 단어를 갖죠. 커브, 중력선. 우리 몸은 일정한 만곡을 가지고 있고요. 그 만곡 안에서 몸은 자기의 역할을 하게 되죠. 제가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균형과 균형, 그 다음에 압력이라는 단어를 쓰고 균형에는 기량이라는 단어를 또 한 번 씁니다. 서로가 대항하는 에너지, 서로가 뭔가 막 잡고 있는 에너지, 기량의 에너지가 존재할 때 서로가 유지가 된다는 거죠. 제가 이쪽으로 넘어가지 않고 이쪽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양쪽에서 잡아주는 에너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체는 이런 압력의 에너지가 어떻게 완벽하게 몸에서 붙어주는 에너지, 몸에서 완전하게 저장될 수 있도록 흡착된 에너지가 또 적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 자, 있어야 할 곳. 위치적인 자리에서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다는 것이 또한 몸에서 중요하게 생각됩니다. 우리 몸은요, 옆모습으로 보게 되면 C자와 뒤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갔다가 골반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형성이 되고 귀에서부터 복숭아뼈까지 일련의 선을 그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선을 중력선이라고 표현을 하고 중력선이 지나가는 부위가 경추 1번, 흉추 1번, 요추 1번, 천추 1번은 요 중력선상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래서 몸이 좋아지고 있어요. 몸이 뭔가 회복되고 있어요. 몸이 어떠한 상황으로 놓여졌지만 그래도 회복되고 있어요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고 현재 너가 몸이 안 좋아, 몸이 문제가 있어라는 것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중력선 안에 있는 건지 중력선에서 벗어난 일을 알면서 그 답을 찾는 겁니다. 첫 번째, 중력선 안에다 모아놓자. 중력선 안에. 중력선 안에 모아주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목과 어깨라는 단어를 먼저 보게 됩니다. 자,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목과 어깨의 에너지들을 설명하면서 증상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목부터 갈게요. 자, 세 개의 목을 그려보겠습니다. 정면을 볼 때 우리는 요런 목이 있겠어요. 옆모습으로 볼게요. 옆모습. 자, 일자입니다. 두 번째 C자입니다. 세 번째 이 목이 거꾸로 갑니다. 우리는 얘를 일자목이라고 부를 겁니다. 일자목, 정상이라고 부를 거고요. 얘는 거북목이라고 부를 겁니다. 거북목. 그러면 어떤 게 편할까요? 머리 무게를 평균 10kg, 사실 10kg 아닙니다. 체중의 13분의 1, 8분의 1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어쨌든 10kg로 잡아서 가정을 했을 때 C자가 됐을 때는요. 역학적 무게중심이 0이 됩니다. 0. 그러면 10 곱하기 0이 돼서 어깨에 0. 근데 일자목은 10 곱하기 1이 돼서 10kg가 그대로 어깨로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거북목은 10 곱하기 4가 돼서 40kg가 돼서요. 양쪽 어깨에 20kg씩 또 20kg씩 요거 도학입니다. 20kg가 같이 늘려줘서 쌀포대 하나씩 얹어지는 모습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치료를 어떻게 된다? 얘를 얘로 만드는 게 우선순위입니다. 여기에다 먼저 비중을 넣어야 되는데 이런 게 있어요.
제가 너무 통증이 심해가지고 원장님 제가 이거를요 이렇게 하면 너무 아파요 라고 찾아왔습니다. 자, 제 수업을 여기까지 들은 사람은요 무조건 신 교수가 C자를 만들으라고 그랬어 라고 얘기해서 이 상태에서 무조건 갑니다. 근데 이 사람 어떻게 클라이언트는 으아 아파요. 아픈 거 필요 없어. 무조건 C자로 가야 돼.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고통의 양이 짜증과 더 고통스러움으로 변합니다. 제가 첫 번째 주의 사항은 뭐냐면요. 현재 고객이 클라이언트가 아프다 하면 그 상태를 유지시켜라. 아프다 하면 유지 이꼬로 기다려라. 유지시키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통증이. 그래야지 살아납니다. 이 기다릴 줄 알고 통증의 상황을 어느 정도 알면요. 뇌가 스스로 통제를 해서 그 증상의 양을 줄여놓습니다. 줄였더니 이제 움직이기 시작할 수 있는 에너지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요 상황을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그 양이 줄어들면 통증의 양이 줄어들면 어떻게 된다? 정상적인 중력선 안에 들어오게끔 계속 자극을 줘서 뭐래라? 균형을 맞춰라. 어떻게? 기량의 에너지와 반대 힘의 에너지를 서로 대항을 해서 기량의 에너지로 맞춰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목은 일단은 요 각도로 만든다는 상황으로 가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정상적인 각도 안에 들어가야지 여기랑 연결되는 요 뒤에 라인들, 뇌간, 연수, 브레인스템, 그쪽에 미주신경, 또 알파파 파장, 이 모든 곳에 원활하게 소통이 되는 거죠. 가장 건강한 몸이라는 것은 제가 이렇게 설명했었어요. 내가 내 몸을 느끼지 않는 상태가 건강하다. 결국 목이 느끼면 목이 아픈 겁니다. 어깨가 느끼면 어깨가 아픈 거죠. 근데 아무것도 느끼지 않아. 그게 건강한 상태죠. 우리 몸은요 항상 어떤 상황으로 하게 되냐면 이런 단어였습니다. 아건강. 아슬아슬하다는 얘기예요. 자, 일단 선을 정해놓고 여기는 안 아픈 곳이고 여기는 아픈 곳입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요 안 아픈 곳에서 선을 유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가끔씩 내려갔다 올라옵니다. 내려가면 아픕니다. 그러다가 올라옵니다. 치료하고 약물 먹으면 안 아픕니다. 요렇게 아슬아슬하게 사는 상황을 우리가 아건강이라 합니다. 이 상황을 유지시키는 겁니다. 완벽하게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몸의 에너지는 거의 없습니다. 너무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죠. 이 사람들 최대한 이 기준선으로 끌고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는 이 기준선 중에서 예를 하나를 중력선이라고도 한번 표현을 해보자는 거죠. 중력선이라고 표현을 해놓고 이 사람들의 몸을 중력선으로 끌고 오는 요법으로 한번 가보자 이겁니다. 자, 그래서 목의 질환이 뭐가 있을까요? 염자 있죠? 두 번째, 여기도 마찬가지 디스크가 있죠. 세 번째 또 뭐가 있을까요? 물론 여기도 관협착증도 있고요. 그러나 여기도 경추증이라는 증상도 있습니다. 얘네 중에서 염자는 그 가동 범위가 문제가 생겼을 때 오는 질환입니다. 제가 그러죠. 잠을 잘못 잤어요. 고개가 안 돌아가. 고개가 아프냐. 목이 아프면 두판상근 이런 노래 제가 부른 적 있어요. 유튜브에. 목이 아프면 두판상근. 그죠? 치료는 흉쇄유돌근 사각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얘네가 균형의 에너지를 뭔가 맞추면 좋아지는데 여기서 진짜 답을 주는 게 고개가 안 돌아가면 우리 몸에서 거근이라는 어떤 거근 견갑을 올려주는 이 거근의 역할이 제일 큽니다. 이 거근의 역할을 풀어주고 여기랑 연관되는 포인트들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사실은 세 가지 공식을 다시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자꾸 여러 가지 공식을 주는 것 중에서 인체 풀어주는 공식입니다. 1번은 얼굴에서 얼굴 라인, 두피 라인까지 일어나는 모든 상황은 어딜 풀어라? 하면 제가 흉쇄 유돌근을 뜯어라 라는 공식을 드리고 두 번째, 유두 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은 두피를 풀어라. 세 번째 공식은 배꼽 위에서 일어나는 앞뒤의 모든 상황은 사각근을 늘리고 벌려라. 이게 공식입니다. 그러면 목의 문제 중에서 사각근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 사각근은요. 목에서 내려오는 신경이 지나가는 그 라인의 길입니다. 이 사각근 쪽에서는 상완신경총이 내려가죠. 또
사각근 가운데, 우리가 사각근 가운데를 우리는 요거를 근복이라 부릅니다. 근복을 뚫고 나오는 세 개의 신경이 있습니다. 견갑상신경, 견갑배신경, 장흉신경이 나옵니다. 견갑상신경은 극상근, 극하근을 지배합니다. 견갑배신경은 견갑거근, 능형근을 지배합니다. 장흉신경은 전거근을 지배합니다. 얘네가 전부 어디를 통해서 나온다? 사각근을 통해서 나온다. 그러면 목이 아프면 먼저 어디 봐라? 사각근 봐라. 사각근. 사각근. 두 번째 또 어디 봐라? 흉쇄돌근 봐라. 그리고 어떻게 풀어라? 두피 풀어라. 그죠? 그리고 현재 고객이 불편하다고 얘기하는 그 포인트를 봐라. 그게 뭡니까? 아시혈입니다. 때로는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총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을 가지고 여기서 총을 빵 쏩니다. 그럼 여기서 땅 쐈는데 총알은 여기 와서 딱 박혀서 현상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거를 트리거 포인트라고 합니다. 현상적 요소의 통증 포인트, 트리거 포인트. 그런데 뿌리가 어디 있어요? 여기죠. 목의 대부분의 문제는 어디냐면 그 뿌리 자체가 경추 5번입니다. 이 뿌리를 이해하고 접근을 해야지 관리가 되거든요. 목의 문제, 목의 현상, 질환, 그 다음에 불편한 동작의 모든 문제의 그 뿌리를 경추 5번에서부터 찾아 들어가야 된답니다. 경추 5번을 이해하고 나면 목에 대한 질환을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상지의 모든 문제들을 다 이해하게 됩니다. 왜? 그곳에다가 한 줄 안 걸친 조직이 없습니다. 그곳에다가 한 줄 걸쳐놓고 그 조직이 전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경추 5번을 그 연결의 그 뿌리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지의 대부분 문제는 경추 5번을 풀어가면서 그 답을 찾아갑니다. 자, 그런데요. 현상적인 요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목 디스크가 와서 팔이 저립니다. 디스크의 증상 뭡니까? 근육이 약해진다. 피가 통하지 않는다. 그리고 동작적 요소와 머슬 파워, 근육의 힘이 빠지고 그리고 이쪽에 순환이 안 되니 이 몸의 어떤 균형이 완전히 깨지죠. 그리고 저리거나 증상이 심해지게 됩니다. 근데 그 호소하는 게 그렇죠. 목 디스크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어깨가 너무 아프다 합니다. 그럼 이제는 경추 5번의 디스크입니다. 경추 5번의 디스크는 어깨가 불편합니다. 나 팔꿈치가 너무 아프다고 합니다. 경추 6번의 디스크는 팔꿈치가 아픕니다. 저는 손목이 너무 아파요. 경추 7번의 디스크는 손목이 아픕니다. 저는 손이 아파요. 얘는 경추 8번입니다. 자, 이게 8번째는 흉추 1번하고 경추 7번째 사이의 신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얘는 손이 아픕니다. 현상입니다. 이거는 현상. 100% 이 공식이 맞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고객은 어떻게 봅니까? 어깨도 아프고 팔꿈치도 아프고 손목도 아픕니다. 동시에 여러 군데의 증상이 옵니다. 그리고 이분은 고객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할 때 가장 센 언어와 가장 고통스러운 단어로 자기의 모든 것을 묘사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들으면서 냉정해지죠. 지금 저 사람의 목의 상태, 중력선안에 들어와 있는지, 그리고 근육을 만져서 촉진을 해보죠. 촉진을 했을 때 저 현상이 지금 어디에서 가장 많이 느껴지고 있는지, 그리고 저분이 호소하는 포인트가 진짜 어깨인지 이거 찾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목 디스크의 치료 방법은 사실은요, 정상적인 각도를 만들어주고 이 뼈에 간격을 열려서 늘 나와 있는 신경이 원래대로 돌아가는 상황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보다 시간적 요소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또 클라이언트가, 고객이 현상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짜증을 내거나 고통을 호소하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뇌랑 가까울수록 자기의 호소하는 에너지가 더 커져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먼저 목을 보시고요. 자, 두 번째, 일단은 어깨도 한번 먼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깨라고 하는 이 부분은 우리가 어깨를 어디까지 어깨라고 할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 어깨는 여기에 이렇게 있는 여기의 관절을 어깨라고 하죠. 요거를 뭐랍니까? 견갑, 상완관절이라고 하죠. 어깨라면 우리는 여기를 지칭했습니다. 그러나 어깨에 연결되는 관절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천돌이 있죠. 천돌과 요 쇄골뼈가 만나는 하나의 관절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뭐냐면 견쇄관절입니다. 그리고 이 쭉 가가지고 이 쇄골뼈하고 상완 여기 만나는 데 있죠. 그죠?
이쪽에 또 관절이 있습니다. 여기가 흉쇄관절이죠. 자, 잠깐만. 이게 흉쇄관절이고요. 여기가 흉골과 쇄골이 만나는 흉쇄관절이고 요 견쇄관절은 또 여기서 만나죠. 견쇄관절, 흉쇄관절, 전쇄관절, 견갑 상완관절 세 개의 관절을 어깨의 움직임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흉골과 쇄골이 만나는 곳, 또 쇄골과 그다음에 쇄골과 견갑골이 만나는 견쇄관절, 그리고 상완골과 어깨뼈가 만나는 견갑 상완관절 세 개를 놓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어깨 메이저라고 늘 들었던 얘기들이 있어요. 어깨가 아프면 늘 이러죠. 극상근, 극하근, 소원근, 견갑하근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얘네가 어깨를 아프다 합니다. 그리고 얘네를 뭐라 부르니까 로테이트 커프, 뭐라 그래요? 회전근개라고 부릅니다. 회전근개. 회전근개라는 이름으로 요 네 개의 근육을 누는데 얘네가 진짜 어깨가 아픈 근육 맞냐는 거죠. 아닙니다. 얘네는 조밀조밀하게 안에서 미세하게 잡고 있는 근육이에요. 메이저 근육이 따로 있다는 거죠. 뭐냐면 이쪽에서 대흉근이라는 근육이 흉골지, 쇄골지, 늑골지가 잡고 있는 대흉근. 두 번째는요. 등 쪽에 꼬리뼈에서부터 올라와서 앞쪽으로 차고 들어오는 광배근. 세 번째는요. 뒤쪽에서 굵직하게 앞쪽으로 붙는 대원근. 여기가 메이저 근육입니다. 메이저. 핵심이고요. 여기 안에 미세하게 정교하게 진짜 부품처럼 들어가는 근육이 요거고요. 요거 말고 어깨에 보조적인 근육이 있더라는 거죠. 보조근. 어깨 보조적 근육을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견갑 거근. 자, 제 얘기 잘 들어보시면 어깨가 제일 복잡해. 이 소리 할 겁니다. 견갑 거근, 또 흉쇄돌근, 사각근, 전거근, 또 광경근, 또 뭐가 있을까요? 상완 이두근, 상완 삼두근. 이 모든 근육이 같이 조화로울 때 어깨의 근육이 잡힌다는 거예요. 자, 근데요. 제가 같이 목과 어깨의 통증이라는 단어를 묶은 이유 중에 하나가 좀 핵심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는 거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요. 대부분의 어깨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목의 통증의 원인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목이 불편한 사람들은 그 바깥에 있는 어깨 또한 불편함을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가 어딘데 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항상 상위 레벨을 봐라라는 얘기합니다. 상위 레벨. 어깨 대부분의 질환은 이 연결되는 신경의 흐름하고도 연결되죠. 그래서 이 어깨의 질환은 목과 같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고객이 이럽니다. 회전근개 파열에 오십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목 디스크를 가지고 있는데 일부 경추증이 있어. 이런 증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의 몸을 정확하게 설명을 하는 원리를 못 찾아요. 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디를 관리해라? 상위 레벨의 신경을 건드려라 이거죠.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데부터 다시 거꾸로 내려갑니다. 지금 현상이 총알이 박힌 곳인지 총을 쏜 것인지를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저 사람의 몸을 역으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몸을 계속 추적해서 들어가다가 현상 때문에 아무것도 못합니다. 자, 어깨의 문제는 그거예요. 나 잘 때 너무 아파. 잘 때 아파? 그리고 팔이 안 돌아가. 프로즌 숄더네. 유착성 관절낭염이네. 우리가 알고 있는 오십견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오십견의 증상으로 놓고 관리합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습니다. 또한 나이와하고 상관되고 통증이라는 것은 증상의 양과 비례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시간이 소모됩니다. 그리고 벌써 팔이 근육이 아트로피 약해져 있습니다. 많이 근육이 위축되어 있고 돌아가지도 않고요. 가동성도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고객은 여러분들 찾아옵니다. 근데 이분이 뭐냐면 팔까지 절이 돼요. 그래서 어느 날 이런 고객을 찾아왔습니다. 어깨가 너무 아프다고 찾아와서 어깨의 모든 거를 고민하고 봤는데 어깨를 그 정도 치료해서 좋아지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면 분명히 상위 레벨의 문제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목의 사진을 정확하게 MRI를 찍어보라고 권했더니
목에서 디스크가 심한 증상으로 나와 있어서 목 디스크 수술을 하고 났더니 어깨 증상이 소실되는 케이스가 봤습니다. 물론 완연하게 어깨 증상이 없었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본인이 가졌던 그 증상이 확연하게 줄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깨와 목의 증상을 이해할 수 있는 그림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연장선상에서 연결되는 그림으로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 목의 문제가 몸에서 어디까지 안 좋아질 수가 있냐라고 자꾸 물어봅니다. 그리고 어깨의 문제는 진짜 어깨만의 문제인지라고 물어봅니다. 우리 몸에는 태어날 때 갖고 나오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원천의 기운이라는 기운을 설명합니다. 원천의 기운. 많은 한의학서적에서는 이거를 성의 에너지, 나중에 자손을 만들 수 있는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후천의 에너지를 가지고 삽니다. 후천의 에너지는 음식을 통해서 그 에너지를 가져서 몸 안의 장부와 이런 곳에 기력의 에너지를 넣고 얘네는 알아서 모빌리티와 모틸리티라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나이가 50이라는 전후가 되게 되면 이 선천의 기운도 일부 떨어지고 후천의 기운도 일부 떨어지니까 주어지는 에너지들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호르몬이나 에너지들이 떨어지다 보니까 어떤 특별하게 약한 곳 또는 안 좋은 곳에서 그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많은 그 성인병을 얘기할 때 40대 중반 이후에 50대의 어떤 질환적 요소를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가지고 있었고 버틸 수 있었던 그 에너지가 넘어가게 되면 결국 질환의 의미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고객의 몸을 잘 보는 것 중에 하나가 현재 저 사람이 나이대가 연령이 어떻게 되셨는지, 여성분이라면 현재 폐경기에 들어가 있는지, 급격한 호르몬의 변화가 있는지도 따져야 됩니다. 이 50견이라는 것을 40견이라는 것과 같이 또 비교하기도 합니다만 단순히 나이가 드는 질환이에요 라고는 평가하기에는 너무 답답합니다. 저는요 이렇게 합니다. 일단은 고객이 오셨을 때 그 아프다고 하는 아시어를 먼저 집중합니다. 현재 네가 여기가 아프십니까? 만져봅니다. 만졌더니 근막과 조직이 굳어 있더라. 그런데 내가 만졌던 그 느낌보다 고객이 호소하는 양이 더 크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현상과 이곳을 같이 조화롭게 하는 부분을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그 원인이 어딘지를 따져갑니다. 그리고 현재 이분이 앓고 있거나 만성적으로 복용하는 약이 뭐가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고혈압 약이나 당뇨의 만성적인 질환의 약을 복용한다면 몸은 회복의 단계로 가는 게 아니라 현재 이렇게 버티는 에너지만이라도 최대한 버티려고 몸은 계속 그 에너지를 쓰고 있다는 거죠. 목 디스크 관리하는 거는요 시간과 땡겨놓고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팔을 올려놓고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몸에서 만성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요 제가 만지는 모든 상황과 모든 재활적 요소가 오로지 고통스러운 통증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중력선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두 번째, 피가 돌아야 됩니다. 그런데 목과 어깨의 피는 어깨와 얼굴과 심장의 조화로움, 그 다음에 전신의 혈액순환의 펌핑 작용이 몸을 살려주는 에너지입니다. 경락적 요소는 간경락이죠. 간경락의 에너지는 피를 머금고 전신을 돌려서 통증과 근육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배수혈의 개념부터 풀어가고 두피를 풀고 후두골과 연관되는 라인에서 두피와 간경락과 두피와 경추 5번을 풀고요. 신경적으로는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상완신경총 얘네가 나오는 것이 사각근 이곳을 늘리고 벌려가면서 증상적 요소들을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단순히 어깨의 질환은요. 견갑 상완관절 여기에서 오는 증상 그리고 극상근의 문제가 와서 극상와와 견우라는 포인트를 찾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객이 현재 통증을 호소할 때 무엇을 제일 많이 체크하냐면 ROM을 체크합니다. 이거는 Range of Motion, 가동성의 범위를 제일 먼저 확인합니다. 이게 제대로 돌아가는지. 가동성의 문제가 올 때는 통증이 오기 때문에 가동성의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좋아졌다는 것은 가동성이 충분하게 늘어나고 그 범위가 살아날 때 우리는
좋아졌다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깨와 목의 증상을 다시 한번 냉정하게 쳐다보시는 것은 일단은 알고 있는 풀 ROM이 나오는지 풀 ROM 동작 뒤에서 증상이 나타났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